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총 완제품은 아니고요. 키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가 하부 프레임하고 스톡 세트, 상부 프레임 세트,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고, 여기에 탄창을 별도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탄창은 V3 VFC의 V3 M4 탄창이면, M4 GBB 탄창이면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 이전 버전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트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각각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세트를 구매하셔서 직접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요 키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루야마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루야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사실은 뭐 있지도 않은 브랜드이긴 해요. 원래 원칙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VFC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면 마루야마 ISO 556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ISO 556이라는 제품은 없습니다. 실총에도 그런 제품은 없고요. 정확하게는 APC 556이라는 제품의 명칭이 맞습니다. 이게 실총의 이름이 그렇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면 길쭉한 거에 이렇게 키트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 박스 안에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닐봉투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스톡 개머리판이고요. 그 다음에 하부 프레임, 그 다음 전용 비비로더. 근데 이거 좀 조그만 거예요. 하부 프레임 키트에는 하부 프레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라든가 해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키트고요. 스톡 같은 경우는 스톡 봉하고 스톡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트가 되고요. 상부 프레임, 우와, 어이 무거워. 상부 프레임은 전체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파트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개머리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총이 되는 이런 키트죠. 칼라 파트는 앞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하부는 실총하고 동일하게 파이버, 나일론 파이버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탄창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보여드릴게요. 뭐 V3 탄창이라서 일반적인 그냥 M4 GBB 탄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APC 556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APC 들어봤는데, 마루야마도 들어봤고, 뭐지? 근데 저희가 판매한 것 중에 마루야마 9K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GBB였고요. 9mm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9입니다. APC 9. 그러면 요거는 APC 556이니까 뭘까요? 네, 5.56mm 나토 표준탄을 사용하는 실총에서는 그런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팔았던 APC 9K는 말 그대로 진짜 기관 단총에 9mm짜리 권총용 탄을 쓰는 거였다면, 얘는 일반적인 소총탄을 쓰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PC 시리즈는 스위스 대표 총기 업체인 BNT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실총은 군수용으로는 보통 명칭할 때 APC 지금처럼 556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민수용일 때는 APC 23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칭법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556이라고 명명이 됐으니까 이건 군수용을 고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FC M4 V3 탄창이 호환된다 그랬고, 그 전에 거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루야마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 자체는 사실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기 때문에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각인이 없습니다. 보시면 각인이 없어요. 기존에 마루야마 APC 9K에서는 각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상세 설명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별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없습니다, 각인이. 라이센스 문제로 이제 싸우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사실 BNT 같은 경우에 총을 실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 이 마루야마가 아니고요. 이 아치윅이라는 회사입니다. 대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라이센스 갖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마루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좀 후려쳐서 팔면서 어찌 보면 좀 무각인으로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찌 보면 공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요. 많이 짜증나겠죠. 짜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트는 VFC M4 계열처럼 많은 부분이 시어 부분에서는 뭐
많이 스틸 부속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해머, 당연히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도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노커, 이 노커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커 부분도 스틸로 되어 있어서 실제 필요한 건 다 스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넥터 쪽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스틸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 스틸이죠, 대부분은. 물론 이제 외부는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요 바디핀이 있는데요. 이 바디핀을 나중에 결합하실 때 주의하실 게, 너무 바디핀 빼겠다고 세게 치면 여기 있는 그 고정 그 클립이 빠집니다. 물론 도로 넣으면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않도록 핀을,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스톡 같은 경우는 폴딩식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어요. 이게 APC-9K만 보다가 얘를 보면 이게 총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APC-9K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모양이 너무 이렇게 똥 하고 뒤에가 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거 현대화된 총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머리판도 스카처럼 이렇게 옆으로 접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위로 풀어서 고정시키는구나. 스톡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있는 레바를, 좌측과 우측에 레바가 있는데 이 레바를 누르고 움직이면 뒤로 갑니다. 양쪽으로 누르고 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근데 양쪽으로 언제 누르고 땡기고 앉았지? 한번 하긴 뭐 이렇게 땡기니까 상관없겠다.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칙패드입니다. 그래서 칙패드를 이렇게 위로 좀 올려서 칙패드를 조금 더 높게 쓸 수 있고 내 높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쓰는 그런 스톡을 기본적으로 채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QD 슬링 홀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또 전방부에 하나, 그 다음에 하부에 하나,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옮겨서 쉽게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 전방부의 왼쪽 부분과 그 다음에 하방부 부분은 아무래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스톡 후부 쪽은 메탈이 인서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꼈을 때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는 이제 마모가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전반부는. 개머리판도 좋아요. 느낌도 좋고 재질 느낌도 좋아요. 나이론 파이버 같아요, 아무리 봐도. 피스톨 그립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드셔서 교체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GBB 호환이면 대부분 호환됩니다. 그래서 뭐 맥폴 타입으로 바꾸셔도 되고, 여기 뚜껑 여시고 그냥 육각 나사 하나만 풀어주시면 교체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셀렉터 자체는 MB 셀렉터예요. 보시면 앞으로 하면 안전이고요. 그러면 안전이고,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단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넘기면 연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딱 잘 끊겨요. 근데 좀 뻑뻑해요. 볼트 스타퍼도 MB 타입입니다. 좌측과 우측 둘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탄창 멈치도 오른쪽에서도 누를 수 있고 왼쪽에서도 누를 수 있고, 요즘 타입에 맞죠. 트리거 자체는요, 커브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스트레이트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겼을 때 딱 끊어지는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간격이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별도로 트리거의 유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고요. 스톡 같은 경우는 끼우실 때, 얘를 끼울 때 요 뒤에 리코일 스프링 조심하시고요. 끼워 놓고 밑으로 살짝 내린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려 주셔야 돼요. 분해할 때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린 다음에 빼 주셔야 되고요. 끼울 때는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조금 결합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장전 레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것도 MB 타입이에요. 그리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을 때 이렇게 접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리턴 스프링, 가이드하고 리턴 스프링인데요. 앞부분이 좀 작아요. 뒷부분이 길고, 넣을 때 이거 반대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볼트 캐리어는 기존의 마루야마 APC-9K에서 하고 비슷하게 이게 스틸로 된 볼트 캐리어는 아니고요. 알루미늄 합금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나사, 요 나사로 볼트 캐치 부분이 걸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나사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실 보강해도 또 뒤쪽이 뭉개지긴 해요.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고요. 이 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를 왜 알루미늄을 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좀 날씨가 추울 때도 격발하기 편하거든요. 스틸로 하면 내구성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작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알루미늄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소모성 부속이니까.
요 뒷부분이 VFC 제품들은 전통적으로 요 나사가 잘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게 이제 안쪽에 리턴 스프링을 잡아주는 나사인데, 정확하게는 뭐 리턴 스프링이 아니라 리턴 스프링 뒤에 그 가이드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거는 보면 여기에 록타이트를 발라서 풀리지 않도록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쏘시다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너 바렐이 길지는 않아요. 짧은 편이라서 한 25cm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 그리고 호법 조절은 여기 다이얼 표시가 있는데, 이 호법 조절은 여기서 합니다. 앞에 이 가스 조절기를 돌려서 해요. 사실 이게 가스압 조절기거든요. 소음기를 썼을 때 이 가스압 조절기는 거의 필수기 때문에, 이 가스압 조절기가 있는 총들이 대부분인데, 소음기 쓰는 것들은 이 가스압 조절기를 호법 조절 레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도의 공구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요거 다이얼을 그냥 돌리면 조절이 되는 방식이라 되게 편해요. 이런 건 잘 만들었어요. 내부에 호복 고무라든가 아니면 이너 바렐을 교체하기 위해서 쓰신다 그러면, 분해할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거 3개, 그 다음에 왼쪽에 3개 풀고, 밑에도 풀었던 것 같아요. 풀면 안에 나사 또 2개 풀고,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요.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호복 고무가 일반적인 그 우리가 GBB 계열의 호복 고무하고 좀 달라요. 날개 부분이 없습니다. 보통 GBB 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날개가 있거나 오른쪽 왼쪽에 날개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예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호복 고무를 그럼 별도로 뭐 따로 전용을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호복 고무에 날개가 있으면 그 날개 부분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렐은, 이너 바렐은 홈이 3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3개 맞죠? 하나, 둘,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2개가 잡아주는, 홈을 잡아주는 타입이라서, 사실 저는 그냥 그 옵션 같은 거를 쓰지 않는 걸 그냥 추천드리고요. 그 요즘 VFC 거 나오는 거 보면 가끔은 풀다 보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사 풀림 방지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따로 실링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무작정 돌리면 큰일 납니다. 풀다가 혹시라도 뻑뻑하다 싶으면, 이게 어떤 때는 안 돼 있다가 어떤 시기에 또 들어오면 또 돼 있기도 해요. 실링 자체가 돼 있거나 아니면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 잘 안 되면 히팅건 같은 걸로 열을 좀 가해서, 나사에 열을 좀 가한 다음에, 그 가하면 이제 록타이트나 실링이 좀 녹거든요. 그때 풀어 주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돌리시면 안 돼요. 상부 쪽에 피카티니 레일이 20mm 짜리가 있고요. 좌우 쪽으로 이제 레일을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데, 여기 추가되는 레일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핸드가드와 레일이 굉장히 유격이 하나도 없이 그냥 타이트하게 쫙 잘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프리플로팅 방식이긴 한데요. 사실은 뭐 위에 가스 튜브 관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스 압 조절기, 레버하고 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프리플로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좋아요. 보시다시피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총열 자체에 흔들림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 부분은. 총열은 스틸은 아니에요. 그냥 알루미늄 합금 계열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아쉬운 건 이제 각인이 좀 없다는 건데, 각인이야 뭐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나 시리얼 스티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게, 뭐 BNT 각인은 아니겠지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별도로 각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